네, 이번 세션의 마지막 연사분이신데요. 하이퍼 엑셀의 이진원 CTO님. 양력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에 석사를 하셨고요. 하이퍼 엑셀에 오시기 전에는 이제 뉴블라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CTO를 하셨고 그 전에는 이제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예, 오늘 그 LPU라는 반도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이퍼엑셀의 이진원이고요. 저희 하이퍼엑셀은 앞에 퓨리오사, 리벨리온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형 AI 반도체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는 사실 가장 역사가 짧은 어떻게 보면 병아리 같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발표에 앞서서 이런 자리 일단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과기정통부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부 과제도 많이 수행을 하면서 저희가 제품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여기 이제 같이 반도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한테도 좀 많이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는 사실 별로 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왜냐면은 앞에서 가고 계신 분들이 잘 해주셔서 저희도 큰 어려움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먼저 하신 선배님들께서 뭔가 잘 안 되거나 이러면은 저희도 굉장히 많은 챌린지를 넘으면서 가야 되는데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속 가능한 AI 인프라와 LLM 서비스를 위한 LPU 반도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릴 거고요. 저희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저희 제품이 내년 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앞에서 다른 이제 리벨리온, 퓨리오사, 디벡스 분들께서는 제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지만 저희는 아직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왜 그런 제품을 만들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AI가 굉장히 익스포넨셜리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식상한 얘기가 됐는데, 최근에 요 미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AI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요새 굉장히 우리나라도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그거를 이제 아마 한두 달 내에 한 팀이 이제 떨어지게 될 텐데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인간 전문가가 몇 시간짜리의 일을 이제 얼마나 걸리는지, 그 일을 AI가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GPT-2 때는 한 2분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1시간이 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오는데 몇 년 안 걸렸고요. 여기에 조사에 따르면은 2배로 올라가는데 7개월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러면은 사람이 한 달 정도 걸리는 일, 워킹 아워로 167시간 동안 할 일을 AI가 50% 성공률로 하는데, 그게 언제쯤 올 것 같냐? 보통 제일 많은 게 2029년에서 31년 사이, 그리고 2024년에서 25년 이 흐름대로 가면은 27년에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수요도 폭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 9월에 AI 인프라 서밋 실리콘밸리 갔을 때 구글에서 발표한 장표를 가져온 건데요. 이거 보시면은 2년 동안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소모한 그 토큰 수, 단어 수가 50배 정도를 증가를 했다고 해요. 2년 만에 50배, 굉장히 큰 숫자인데 거기서 2달 만에 다시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미나이 3, 얼마 전에 나왔던 제미나이 3 나오기 전 얘기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일지 여기서 또 2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구는 커지고 있고, 근데 이 바탕에는 AI의 이 흐름을 이끄는 가장 밑바닥에는 스케일링 로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 페이퍼는 나온 지 한 열흘밖에 안 된, 아카이브에 이제 막 등록된 따끈따끈한 MIT 페이퍼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적인 개선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 모델 성능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은 뭐 스위글루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쓴 거는 그냥 한 17% 정도 밖에 증가를 안 했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AI가 이렇게 성능을 발전하는데 영향을 제일 많이 준 거 두 가지를 꼽아라 하면 첫 번째가 LSTM에서 트랜스포머로 옮겨간 거. 그래서 모델을 크게 만든 거. 그 다음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친칠라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친칠라 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근데 둘 다 그냥 스케일을 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효과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젠슨왕은 뭐 프리 트레이닝 시대에서 포스트 트레이닝 시대에서 지금 테스트 타임 컴퓨터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한 2015년부터 AI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10년 정도 됐거든요. 이 AI 발전을 보면서 느낀 점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LLM만 놓고 봤을 때 처음에 카플란이라고 하는 오픈 AI에서 스케일링 로에 대한 페이퍼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카플란 스케일링 로라고 합니다. 그때 얘기는 뭐였냐면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모델 사이즈예요. 모델 사이즈를 키우는 게 제일 좋아. 모델 사이즈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연산량 이 세 가지가 스케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모델 크기야 라고 해서 너도 나도 모델 크기를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딥마인드에서 반격을 했습니다. 너희 틀렸어. 친칠라 로라고 하는 거를 친칠라 스케일링 로를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는 뭐냐면은 이건 약간 사실은 가성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GPT-3 같은 모델들 데이터를 너무 적게 모델만 너무 키워가지고 데이터 더 많이 넣으면 훨씬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은 그 컴퓨팅 스케일이 작을 때는 카플란 로가 더 성능이 좋지만 이제 스케일이 커지면서 친칠라 스케일링을 따르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이 이 올해 나온 논문에도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막 사람들이 트레이닝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다가 이제 인퍼런스의 시대로 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라마 3예요. 사실 라마 3가 뭘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라마 1, 2 대비 라마 3에서 뭐가 달라졌냐면 모델 크기는 그대로인데요. 데이터 양을 거의 7배 정도 늘렸습니다. 근데 이게 라마 2까지가 친칠라 룰을 따라서 친칠라 스케일링 룰을 따라서 최적이 모델 사이즈의 20배의 토큰을 넣으면은 그게 가장 최적이다. 최적이라는 거는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더 넣는다고 성능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그걸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거를 깨고 거기에 7배 정도의 더 데이터를 많이 넣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서비스, AI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비용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서비스 비용을 줄이고 싶잖아요. 그럼 서비스 비용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 모델을 작게 만들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은. 근데 작게 만들면 성능이 안 좋으니까 그럼 작은 모델에서 성능 좋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트레이닝 때 데이터 더 많이 쓰고 돈 더 많이 들여서 트레이닝 할 때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쓰더라도 그건 한 번이고 우리가 추론할 때는 그게 몇 번이 될지 모르니까 트레이닝 할 때 데이터를 더 많이 쓰겠다. 그 말은 트레이닝보다 이제 인퍼런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그게 더 강화된 게 그 테스트 타임 컴퓨터라고 하는 O1 작년에 오픈AI에서 O1 모델이 리즈닝이 되는 모델을 내놨는데 리즈닝 모델은 굉장히 사실 따지고 보면 단순한데요. 말을 길게 하게 하면은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타임 컴퓨터 인퍼런스 할 때 연산을 많이 하게 즉 단어를 많이 내뱉게 했더니 성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인퍼런스가 이 가트너에서 조사한 자료도 현재 2025년 예상이 인퍼런스 대 트레이닝이 1대1입니다. 그리고 2029년 4년 후가 되면은 이제 인퍼런스가 2배 정도 더 성장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레이닝이랑 인퍼런스가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럼 트레이닝은 정말 큰 클러스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빌리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쿠다 같은 소프트웨어 스택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하지만 인퍼런스에 오면은 스케일업을 한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사용자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비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기가와트 스케일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SK텔레콤에서 울산에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요. 거기에 대부분의 비용은 사실 현재 GPU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 AI 인프라 서밋 가서 본 발표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 202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 40기가와트까지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공실률이 노스 아메리카의 1.6%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에 75% 정도 이미 선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서스테이너블 하냐? 이거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도 뭐 6개월에 2배씩 키워야 된다. 그러면 이제 4, 5년 후에는 지금보다 1000배 정도 커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GB200 같은 그레이스 블랙웰 렉을 맥스로 다 쌓으면은 130kW 정도, 렉당 130kW면은 130kW면 웬만한 건물 좀 작은 빌딩 하나 전체에서 쓰는 전기거든요. GB300은 뭐 250kW, 베라루비는 최대 메가와트 렉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세미 어널리시스에서 가져온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짓는 거를 좀 많이 중단을 시켰어요. 그게 이제 뭐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점유율이 막 60%까지 차지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25%까지 줄었다고 하고요. 여기 지금 세 군데 데이터 센터를 올해 초와 올해 하반기에 인공위성 사진을 찍었는데 거의 변화가 없죠.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전력 공급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새로운 폼팩터의 GPU가 나오는 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그래서 GPU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새로운 폼팩터, 새로운 뭔가 냉각 장치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지었다가 거기서 못 쓰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단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려움들, 서스테이너블한 이런 큰 디맨드를 소화할 수 있는 서스테이너블한 AI 반도체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LPU, LLM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이름으로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면 저희는 밖에 나가시면 저희가 먼저 FPGA로 서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데모를 보실 수가 있고 직접 해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오른쪽에는 메타에서 GPU로 돌리는 라마 3를 저희가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데모를 해가지고 보여드린 건데 같은 질문을 던져서 속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FPGA로 했음에도 GPU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는 23년 1월에 창업해서 이제 한 3년이 아직 안 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LPU 코어에는 뭐 다른 제품들이랑 비슷하게 맥트리 맥 연산을 하는 거 그리고 벡터 연산을 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의 특이한 점은 이제 여기 위에 스트림라인드 메모리 액세스라고 해서 그 메모리로부터 연산기로 데이터가 어떤 버퍼링도 없이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메모리의 어떤 트래픽의 버퍼링 없이 그러니까 메모리 밴드위스 유틸라이제이션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스트림라인드 데이터 플로우라고 하는 저희 아키텍처의 특징인데요. 다른 이제 GPU를 예로 들면은 작은 코어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SRAM이라고 하는 인터널 메모리랑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연산을 수행한다면 저희는 익스터널 메모리에서 다이렉트로 연산기로 데이터를 공급해서 쭉 스트림 라인처럼 흘러가면서 모든 LLM 연산이 다 수행이 돼서 빠르게 결과를 내면서도 밴드위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 LLM 어플리케이션 특성상 밴드위스 유틸라이제이션을 굉장히 높게 제가 최대 90%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 스택 강조해 주셨듯이 저희도 풀스택 소프트웨어를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금 앞에서 다른 회사들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여기 파이토치 부분에 써있는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를 저희가 직접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커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EDSA라고 하는 랭귀지 자체를 저희가 직접 개발을 현재 하고 있어서 이제 커널 프로그래밍까지 지금 딥시크 이후에 최적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로우 레벨로 프로그래밍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개발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LLVM 컨퍼런스나 이런 곳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발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클러스터 레벨로 왔을 때도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쿠버네티스 기반의 그런 소프트웨어 스택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VLLM을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첫 번째 제품은 이름은 베르다라고 하고요. 삼성 4나노 공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징이 있다면 아까 메모리의 밴드위스 유틸라이제이션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HBM을 쓰지 않고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던 LPDDR5X 메모리를 탑재를 했습니다. 대신 저희가 DDR 메모리를 꽤 많이 넣기는 했지만 밴드위스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삼성 산하공정으로 지난달에 테이프아웃을 해서 지금 현재 생산 중이고요. 내년 1분기에 칩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략 컴퓨팅 파워는 한 768 테라플랍스 정도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 밴드위스는 560GB/s 정도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LPDDR을 쓰기 때문에 용량을 저희가 현재 저희가 구할 수 있는 메모리는 128기가가 맥스라서 128기가로 제품을 출시할 계획인데, 여기 이제 하이닉스 부사님도 와 계시지만 용량 큰 거를 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하드웨어는 256기가까지 지원이 되게 만들었고 소프트웨어도 다 개발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더 큰 용량의 싱글 칩에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한테 한 번에 서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벤치마크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그 그래프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저희는 사실 요거를 조금 더 저희가 DDR을 쓰기 때문에 또 강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싼 가격에 칩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스트 이피션시를 표시를 해본 건데요. H백이랑 H백이 저희보다 연산기의 개수도 많고 밴드위스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절대적인 퍼포먼스는 대부분의 경우에 좀 더 높게 나올 거예요. 어떤 경우엔 저희가 높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걸 효율성으로 따져보면은 코스트로 나눴을 때 굉장히 이제 최대 수치를 저희가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표시한 건데 거의 20배에 가까운 코스트 이피션시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칩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작년에 네이버 클라우드랑 공동 개발 계약을 맺고 지금 사실 저희가 개발하는 데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서 저희가 실증 검증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네이버 클라우드 쪽 분들이랑 굉장히 타이트하게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밖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중간에 보시면은 오리온이라고 하는 FPGA 서버도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공공 쪽에 조달청에 저희가 나라 장터에 등록을 해서 그 민원 서비스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품을 등록을 해놨고요. 왼쪽에 있는 제품이 저희가 벨다 에이직 첫 번째 칩입니다. 내년 1Q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LPDDR을 쓰고 저희가 또 디자인을 굉장히 스케일러블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LG전자랑 협업을 해서 저희가 내년 말 정도에 온디바이스형 LLM을 서포트하는 그 음성 인터페이스를 갖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에서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뭐 가전 제품에서 음성 인터페이스, 이제 LLM이 되니까 AI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아직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음성인식 되긴 하지만 저도 집에서 쓰고 있는데 대화가 잘 안 됩니다. 토시 하나만 틀려도 동작을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이제 음성 인터페이스로 온디바이스에서 LLM처럼 말도 잘하고 처리를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한 반도체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너희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거 맞냐 이렇게 또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시작은 늦게 했지만 그냥 바로 달려간 게 아니고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한 첫 해에 아까 말씀드린 FPGA 서버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삼성 산하공정으로 MPW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펑션 실리콘에서 펑션 검증을 다 마쳤고, 그리고 올해 이제 싱글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양산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여기저기서 기술력을 많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나온 IEEE 마이크로 저널에서 베스트 페이퍼 상을 받았고요. 저희가 그 MPW 했던 거를 가지고 페이퍼를 썼는데 그 베스트 페이퍼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대만에서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요 타이완 그랜드 챌린지에서 저희가 반도체 분야에서 혁신 기술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대만 회사들이랑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앞에서 엔비디아에서도 발표하실 때 이제 디스어그리게이션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엔비디아가 루빈 CPX라고 하는 이제 HBM을 쓰지 않는 GPU를 또 데이터 센터형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미래는 진정한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적이고 어떤 자원을 풀링해서 쓸 수 있고 그때그때 맞춰서 자원들을 조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확실한 가격 경쟁력과 그리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쓰일 곳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알록달록한 데이터 센터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이 회사에서 어떤 거를 만들고 싶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생각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꽤 있으신데도 AI를 많이 쓰세요. 잘 쓰세요. 근데 무료만 쓰십니다. 그래서 유료 쓰면 성능이 훨씬 좋은데 유료 좀 쓰세요라고 하면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비싸서 못 쓰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들 다 이렇게 절약하는 게 몸에 배어 있으셔가지고 저게 지금 보시면은 싼 유료, 제일 싼 유료도 한 달에 최소한 3만 원 정도는 내야 되거든요. 부가세까지. 요새 환율도 오르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4가지의 그 유료 플랜을 제가 캡처해온 건데, 네. 이거를 다 쓰려고 하면은 뭐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내야 되니까 최소한도, 그리고 비싼 거 쓰려면은 거기 10배 이상 내야 되면 100만 원 이상도 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얼마 정도면은 쓰실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한 달에 5천 원 정도면은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5천 원에 쓸 수 있는 AI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반도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